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이재명의 대장동 본류 재판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앞으로 이게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 문제입니다. 이제 선거법은 2년 9년까지 놓기 때문에 2심하고 3심은 이제 일사천리입니다. 왜? 정인 49명을 선거법에 이미 다 신문했기 때문에. 근데 2심에서 또 부르진 않습니다. 정인을. 대법원은 당연히 심리 안 하고요. 따라서 이제 4개월 정도씩이면 충분히 선거법은 끝납니다. 그 다음에 위정교사도 9월 30일 날 피고인 신문하고 이제 구형하면요. 그것도 구형 많이 오겠죠. 그러면 이제 끝났는데 이건 더 간단합니다. 오히려 이제 위정교사가 더 간단합니다. 선고는 비슷하게 11월 중순이나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돼요. 실제 이제 김동연 부장하고 한성진 부장이잖아요. 두 명이 누가 먼저 이재명 목에 방울을 달까 조금 이게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요. 재밌는 게 요즘 법조계에서 하는 이야기가 한성진이가 늦게 11월 15일로 잡았단 말이에요. 선거법을. 그럼 이제 김동연은 위정교사는 언제로 잡을까? 자기가 11월 15일 뒤로 잡아야 이게 좀 욕을 덜어먹잖아. 근데 자기가 먼저 이재명 목에 방울 달라고 11월 15일 전에 만약에 선고해가지고 이재명한테 결정적인 형량을 선고 놓으면 모든 개딸들이 또 비난이 자기한테 오니까 이제 폭탄 돌리기 하는데 판사들도 누가 먼저 소신껏 할까? 이것도 이게 관심사입니다. 원래는 이제 선거법이 어제 했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게 한 달 뒤니까 한 10월 중순 말, 10월 말쯤 하면 그러면 이게 자연스럽게 김동연은 9월 30일에 종결 하니까 자연스럽게 또 한 2, 3주 뒤에 가면 모든 관심이 선거법에 가 있으니까 자기는 그 다음에 위정교사 선고하니까 이렇게 하려고 했겠죠. 근데 지금 선거법 한성진 부장이 워낙에 뒤로 11월 15일로 잡았잖아요, 선고를. 그러니까 이제 그 뒤로 잡으려니까 거의 9월 말, 10월 말, 11월 말 두 달 뒤로 잡아야 되는데 근데 위정교사는 할 게 없어. 위정교사는 검찰이 정인이 둘이고 이재명이 말도 안 되는 정인 5명 해봐도 정인이 없어요. 선거법은 49명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김동연의 고민이 될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우리 한 달 뒤에 선고해야 되는데 그럼 내가 먼저 매를 맞을 텐데 내가 먼저 선고해야 되느냐. 왜 저 한성진 부장이 왜 저 뒤늦게 11월 15일로 잡았을까? 아마 이게 고민이 될 겁니다. 하여튼 중요한 거는 위정교사가 9월 30일 날 종결은 됩니다. 근데 선고는 원래 한 달 뒤로 해야 돼. 위정교사는 간단하니까. 그러면 이게 자기가 제일 먼저 선고하잖아요. 그러니까 종결은 늦게 해도 원래대로라면 선고는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매를 자기가 맞잖아. 그러니까 김동연 부장이 우리도 선고 두 달 뒤로 해가 11월 말쯤 할까? 뭐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제 과연 위정교사를 선고할지 이것도 이게 상당히 관심사다. 이걸 말씀드리고요. 근데 무엇보다 두 번째, 그거는 그렇다 치고 지금은 이제 남아있는 김동연 부장이 남아있는 이재명의 4개 재판이 묶여있는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유동규 씨가 30년 걸린다는 재판이고요. 제가 성남FC만 해도 20년 걸린다고 500명이니까 이 문제 이걸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법조 전문 변호사 기자 있잖아. 조선일보의 양은경 기자가 이제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이재명의 재판 지연과 관련해서 2개를 썼는데요. 기사를. 뭐냐? 하나는 지금 위례도 아직 안 끝났어요. 사실상 이제 위례가 마지막 이제 마무리거든요. 9월 말까지. 이제 10월 달부터 위례 끝나고 대장동 들어가려는데 이재명 측에서 뭐라 하냐면요. 정량하게 녹취록을 전부 다 한번 들어보고 대장동에 심리 들어가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대요. 이것 때문에 지금 법정에서 몇 번 판사하고 논쟁하다가 아직 결론을 못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측에서는요. 정영학 회계사가 녹음한 거 있잖아요. 녹취록. 이걸 증거조사를 정식으로 하기 전에 한번 쭉 다 들어봐가지고 일단 이게 목소리라도 누구 맞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증거조사를 또 하자. 2번 듣자는 거예요.
목소리 확인하려고 한번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 가지고 증거조사를 하기 위해 또 재생하고 2번 재생하는데 제가 수원에서 김만배 씨하고 최윤길 회장 재판할 때 녹취록의 중요 부분 다 들어보니까 분량이 엄청납니다. 이거 법정에서 아무 증거조사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 이유 없이 한번 다 털어가지고 다 들어보자면요. 그냥 한 6개월 걸릴 겁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재판하면 6개월 하루 종일 털어도 그걸 누가 듣고 있냐고. 원래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녹취록이 있잖아요. 그럼 원래는 어떻게 하느냐면 증거조사할 때요. 이재명이가 동의를 하거나 부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동의를 해버리면 문제가 없어요. 이재명이가 녹취록에 동의해버리면 그냥 털어가지고 재생해서 정부로 쓰면 되니까 동의를 당연히 안 하겠죠. 안 하죠. 그러면 이게 동의를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 정영학 녹취록을 틀면서 거기에 정영학이가 진술한 게 노잖아요. 그러면 정영학을 정인으로 불러서 그 녹취록을 들어보면서 이게 당신이 한 말이 맞냐? 어떤 의미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정영학이가 예를 들어 이제 김만배 씨하고 대화를 한다. 그러면 김만배 씨를 또 같이 불러야 돼요. 녹취록에 2명이 대화하니까. 그리고 김만배 씨도 당신 목소리가 맞냐? 이게 어떤 내용이냐? 어떤 취지를 했냐? 이렇게 증거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녹취록에 등장하는 사람을 정인 불러서 녹취록을 틀면서 그 의미를 물어봐가지고 증거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 이게 또 엄청난 시간이 걸리잖아. 그러니까 이제 김동연이가 이건 내가 내년에 떠난다고 해요. 김동연이 내년에 내 떠나니까 이거 다음에 판사 오면 또 이게 갱신해야 되니까 그때 이거 틀어서 증거조사를 해라. 이렇게 이제 김동연이가 주장하니 이재명 변호사 측에서는 일단 그거 하기 전에 김만배나 정영이 불러가지고 증거조사하기 전에 먼저 그냥 우리끼리 한번 쭉 틀어보고 목소리부터 맞는지 증거조사하기도 전에 과연 이게 가치가 있는지 다시 한번 다 들어본 다음에 아예 그 사람들 불러서 취지를 물어보자. 그러니까 그 녹취록의 내용이나 취지를 물어보기 전에 일단 녹취록이 그 사람들 목소리가 맞는지 김만배가 맞는지 나무기가 맞는지 이거부터 한번 다 들어보자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야말로 명백한 시간 끌기다. 이게 양홍영 기자 써놨잖아. 이거야말로 명백한 시간 끌기다. 녹취록을 2번 재생하자는 이런 게 어거지 주장이 뭐였냔 말이에요. 그냥 다른 정인하고 녹취록은 그때 증거조사를 바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바로 하면. 이거야말로 이게 시간 끌기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기사에 보면요. 황당무계한 정인들도 많아요. 황당무계한 정인들도 많아요. 옛날에 유동규 씨하고 뭐 정지상이가 룸에 술도 많이 접대했잖아요. 그때 왜 김만배 씨나 술 먹은 거 많잖아요. 유동규, 김만배, 뭐 정지상이도 많이 더 묻죠. 근데 술값을 정리 좀 해주세요. 이렇게 종업원이 문자를 보낸 게 있는가 봐요. 술집 종업원이요. 술값을 정산해달라. 이 문자 보낸 거 있잖아요. 요걸 이게 이제 증거로 검찰이 해놨으니 왜 같이 술 먹는 거는 중요하잖아요. 접대받고 로비니까. 그랬는데 그 종업원까지 정인으로 신청했다는 거예요. 왜 그 문자를 못 믿겠다. 술값을 정산해 달라는 술집 종업원의 문자 이것도 부동의 이거 조작된 거 아니냐. 이걸 이게 못 믿겠다. 그래서 종업원을 정인으로 부를 필요가 있냐. 판사가 자꾸 물어봤다는 거야. 김동연이가. 그랬더니 이재명 측에서 불러야 된다. 술집 종업원을. 왜냐하면 그 종업원이 그때 그 술집에 이런 게 맞는지 문자를 보낸 게 맞는지 이거 물어보려고 정인 불러야 된대. 하루 재판해야 된대. 왜? 이자들은요. 모든 게 검사가 다 조작했대. 와, 검사가 종업원 문자를 조작했다. 그럴 수 있으니까 그 종업원을 불러서 당신이 그 술집에 그때 이런 게 맞는지 그 다음에 술값을 계산해달라고 정산한 게 맞는지 이걸 물어봐야 되겠다. 이런 어거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요. 보통 재판 같은 판사가 엄청 화냅니다. 아니 종업원이 문자 보낸 게 진짜인지 아닌지 그게 뭐 중요합니까? 누가 술 먹은 게 중요한데 그 정인 불러가 술 문제 아닌지 물어보면 되지.
그 문자 보낸 게 당신 문자가 맞냐 안 맞냐 이것까지 정인 불러서 하자면 그걸 하루 또 끌잖아 재판을. 그 중요한 재판 시간에 보통 이런 정인요 부르자면 판사가 엄청 혼내는데 근데 김동연은 한숨만 쉰대. 왜 이재명이 하자니까 그냥 따라간대. 그러니까 지금 진도가 안 나가죠. 야, 이게 심각합니다. 지금 전에 제가 한 방송했지만 검찰에서는요 분리해달라고 해요. 자국이 위례하고 백현동만 34부 김동희 하고 33부 김동희가 하고 위례하고 백현동까지만. 근데 위례는 끝났으니 백현동까지만 하고 대장동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그 백현동하고 FC는 빨리 분리시켜야 된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방송에서 강조했지 않습니까? 쪼개야 됩니다. 재판을 4개를 한꺼번에 다 하려면 이게 10년, 20년 걸린다니까. 지금 이재명의 재판 지연 전략이 심각합니다. 술집에 종업원 문자까지 부르고 녹음 테이프를 2번 틀자고 하고 이런 게 어거지를 부리고 있는데 거기 김동연이가 단호하게 대응 못하고 끌려다니고 있고 자기는 떠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내년에 또 판사가 오면 어떻게 재판 진행합니까? 제일 간단한 위례 하나 가지고 지금 2년을 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합니까? 이 심각한 문제예요.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대안은요. 대안은 이제 그 재판 4개로 돼 있는 걸 빨리 그 불을 바꿔서 제일 좋은 거는요. 위례부터 선고하면 돼요. 위례는 딱 떨어집니다. 호반건설, 부국정권 딱 떨어집니다. 위례는 시행사와 시공사가 하나가 돼버린 거. 정보를 이재명 측하고 이재명 측이 시공을 호반건설이 같이 해버리는 거예요. 그 부국정권이 돈 대주면서 도대체 시행과 시공을 같이 하고 성남시가 미리 내라고 해서 짜고 친 거거든요. 이거는 정보 누설이 분명하니까 이거 부패방지법 아닙니까? 이건 딱 떨어진단 말이에요. 위례만 선고하면. 그러면 이게 엄청난 중형이 나오거든요. 위례로. 근데 위례는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 선고를 안 하잖아. 그래서 제 주장은 일단 이게 위례 부패방지법부터 선고해라. 그 다음에 대장동 심리는 이제 이거 본격하고, 그 다음에 백현동과 FC는 다른 데로 또 넘겨서 하나하나게 4개를 분리 선고를 해라. 이렇게 저는 강력하게 촉구하고요. 검찰도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검찰이 저는 액션을 해야 됩니다. 주장할 게 아니고 법원이 정식으로 분리 요구를 좀 하고요. 안 하면 그냥 대법원까지 뭐 항고를 하든지 지금 이게 그 절차를 강하게 좀 밟아야 된다. 재판 진행에, 판사 재판 진행에 끌려다니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제 그 본류 재판, 아까처럼 이제 위정교사와 선거법은 끝났고, 지금 본류 재판이 위례만 거의 사실상 아직 위례도 아직 정이 남았기 때문에 이런 데 심각한 상황에 있다.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대안은 가장 좋은 거는 위례만 분리 선고하는데 그건 안 하니까 그럼 최소한 위례하고 대장동만 분리하고 그 다음에 그 백현동과 FC를 분리해라. 이렇게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검찰은 이게 그냥 요구할 게 아니고 실제 그 정식으로 분리 신청을 해가지고 대법원의 판결까지 받아서 한번 그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촉구합니다. 지금 이재명 측의 침대 재판 이 전략이 메인 재판은 도저히 그 선고가 이대로는 안 된다. 저는 이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 믿을 수 있는 거는 수원의 신진우 부장, 수원의 그 신진우 부장이 이게 그 신속하게 해주는 이게 어떻게 보면 차선이죠. 일단 선거법하고 위정교사는 이제 되니까 날리고 이걸로 날리고 근데 뭐 완전히 중형 징역 15년 20년 이런 게 중형이 넣어서 구속하는 거는 신진우 부장의 역할이 아닌가. 왜? 위정교사는 실형이 놓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지만 위정교사는 이제 그 법정 구속이나 이게 그 해봤자 짧은 거기 때문에 아직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신진우 부장이 15년에서 20년 이게 처음 그거는 이제 뭐 끌지 못할 테니까 합병이 안 되고 그걸 신속하게 진행하는 이게 차선이고, 그 다음에 대장동 메인 재판은 분리하는 이렇게 이재명 재판은 진행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마지막으로 지금 아직 이재명이가 아직 안 나오고 있어. 수원지검에 서류 질의도 무시하고
아예 출석 안 해요. 이걸 보면 이게 앞으로 이재명의 전략은 검찰 수사는 아예 모든 걸 불응하려 하나? 상당히 아예 무시하려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한 이런 상황인데, 뭐 저는 이 부분은 이제 체포영장을 하는 게 맞다 봐요. 신부정 총장이 수원에 계속 이재명이가 불응했을 때는 체포영장으로 조사를 하고, 요거는 기소를 하면 김혜경이하고 배소연이를 같이 기소를 해야 돼. 세 명이 같이 기소하면 앞으로 이재명이가 상당히 압박을 받고 이제는 뭐 도저히 못 빠져나갈 겁니다. 일단 선거법이 2년이 막 이재명한테는 엄청나게 멘붕 충격이 왔을 겁니다. 지금 정신없을 거예요. 그 심리를 잘 알아요. 야, 구형할 때 징역 이러면 벌써 머리가 하얘집니다. 이재명이가 염색을 할지 몰라도 원래 머리가 하얀데 어제 구형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진짜 머리가 하얘질 정도로. 지금 이게 우왕좌왕 무슨 생각이 전략이 생각이 안 날 거예요. 어제 재판에 변호사들도 우왕좌왕 아무런 전략이 없는. 근데 검찰은 치밀하게 전략을 짰지 않습니까? 앞으로 남아있는 이재명 재판에 대해서 제가 수사와 개략적으로 말씀드렸고요. 빨리 이럴 때 더 검찰은 신속하게 기소할 거 기소하고, 그 다음에 우리 수원의 신진우 부장 한번 기대해서 쌍방울 대북 송금 이걸 빨리 이재명을 한 15년이나 20년 구속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